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고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단 출연금 사기극은 안종범이 주도로 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재단 관련 인사도 안종범이 싹 다 했던 짓거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의 수첩이라는 특검의 말도 안 되는 이 증거로 탄핵 구속을 시켰지만 이 안종범의 수첩의 하나가 아닌 두 개라는 사실을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종범의 수첩은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때그때 기록한 그런 수첩이 아니고요. 2016년 10월 12일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무려 15개월치를 한꺼번에 기록했던 거짓 수첩을 특검이 증거로 사용했던 겁니다. 15개월치를 한꺼번에 기록했던 거짓 안종범의 수첩의 본질은 본인이 저질렀던 이 재단 출연금 사기극이 뽀록이 나니까 검찰에 딜을 한 거죠. 검찰이 이렇게 하면 너는 감형을 시켜줄게. 한 20년 살아야 되는데 한 4년만 살고 나오게 해줄게. 그래서 4년만 살고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 수첩 내용은 거의 다가 지가 한 짓거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거짓부렁을 작성해 놓은 게 안종범의 수첩이에요.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환이 언론에 허위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서 신문을 하자 최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태 요청으로 2016년 8월 19일 한강 둔치에서 이성환을 만났습니다. 이성환이 한미약품에서 30억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저보고 대신 받아주기를 부탁하기에 거절했습니다. 자, 이성환이 30억 5천만 원을 받으면 고용태와 나누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고용태에게 수고비가 떨어지므로 고용태는 저에게도 살해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고 단칼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고용태와 이성환은요 빚에 허우적대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던 그런 작자들이에요. 자, 이성환은 최서원을 이용해서 한미약품에 이 받을 돈 부채 30억 5천만 원을 받아주면 고용태에게 살해금으로 5억 원을 주기로 실제 약속을 하고 최서원을 한강 둔치로 불러내서 둘이 이렇게 공모해서 부탁을 했지만 최서원에게 단칼에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용태는 최순실의 취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이성환은 최순실이 비선 실세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폭로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한 최서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검사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갈취 내용을 알렸지만 최서원이 검사들은 조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왜? 고용태와 한패거리니까. 또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서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JTBC가 국정농단의 증거라면서 태블릿 PC를 보도하는 것을 보고 귀국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내 의지대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본 적도 없는 걸 자꾸 내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검찰은 끝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특검은 태블릿 PC가 2만% 맞다고 최서원을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놓고 지급해 와갖고 법원에서 최서원 건이가 돌려줘 라고 최서원 손을 들어주니 이제 와서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180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까지 불복을 하고 기계적 상소를 통해서 항소를 하고 재판을 질질 끌고 집행정지까지 합니까? 여기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과 안민석의 조폭 같은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 상황을 물어보자 최서원은 법원에서 저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가 수감 중인 방 앞에 서서 발로 문을 박차면서 위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안민석 의원이 저보고 린다 김을 아느냐? 라고 뜬금없이 묻기에 모른다 이렇게 했더만 안민석이 당신이 린다 김과 같이 무기상을 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해서 추궁을 하길래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만 안민석 기자가 최서원에게 또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무기징역을 살아야 된다 라고 비아냥대면서 말을 했고 최서원은 그래 무기징역 살겠다. 여기서 안민석보다 더 충격적인 협박질을 했던 인간이 바로 당시 특검의 신자용과 고용곤이라는 검사인데요.
최소원은 저에게 못된 행동을 한 안민석 의원과 특검의 신자용 부장검사 그리고 고영건 검사는 제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신자용 검사는 저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포건한 사람이고 고영건 검사는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임을 인정하라라고 윽박지른 사람입니다. 고영건 검사도 최소원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 관계임을 인정하라고 위증 교사를 했던 그런 인간이에요. 자세히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6년 12월 24일 최소원은 수갑을 찬 채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 여성 교도관들의 계호 속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인민재판도 아니고 인민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소원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방으로 끌려가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17층에 위치한 영상 녹화실에서 고영건 부부장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원의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한 오태희 변호사에게 이 고영건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최순실 씨의 대략적인 입장만 물어보고 정식 조사는 내일부터 할 거니까 나가 있어라. 이러면서 최소원의 변호사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사가 아닌 단순 면담이기 때문에 최소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고영건 검사가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그리고 고영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시절에 태블릿 PC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미 최소원을 조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원과는 부면인데도 불구하고 면담을 핑계로 최소원의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최소원의 변호사는 밖에서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고요. 면담은 일종의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2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영건은 더 얼마나 많은 시간 끌었냐면 면담 시간을 2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되자 그 최소원의 변호사 오태희 변호사가 항의를 했고요. 그제서야 고영건 검사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끝이냐? 아니죠. 이자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꼬치꼬치 해대는 바람에 조사는 밤 10시 20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에 끝났는데 고영건이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소원 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까 변호인은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시 20분에 끝내고 이렇게 해서 최소원의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나온 시간이 밤 10시 30분, 10분 후죠. 여러분, 고영건이 약속한 대로라면 최소원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보내야겠죠? 그런데 이 고영건 검사는 최소원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인 신자용의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방에서 또다시 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게 되는 최소원. 신자용은 최소원에게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와, 정말 무서운 조선시대도 아니고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도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아니 뭐 털어갖고 비리가 있으면 늘 수 있지만 최소원의 손주는 그때 당시 애기였는데 2살, 3살 이랬는데 손자까지 영원히 감옥에 가다 놓는다라는 이 신자용의 발언은 이게 무슨 근거로 있다는 얘기야. 이놈은 나중에 사형을 시켜야 돼 진짜. 아니면 이 집구석을 이 사람의 이 신자용의 논리대로 삼족을 멸해버리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원이 잘못했다라고 불러들여갖고 조사를 하는데 왜 협박 위증교사를 하면서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원의 딸인 정유라의 자식들 그러니까 최소원의 손자까지 영원히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두면 안 되죠. 신자용 같은 놈은요. 뿐만 아니라 최소원 당신의 모든 일가 친척을 샅샅이 조사해서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소원이 주자뿐만 아니라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던 중 신자용의 이런 무지막지한 폭언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교도관들도 다 들었다는 듯이 최소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교도관들이 되려 최소원을 위로해줬다라는 겁니다. 탄핵특검이 이런 인간들이에요, 여러분.